150년 전통의 글쓰기 수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1872년 미국 최초로 학제에 작문 과목을 도입한 하버드는 지난 150여 년간 글쓰기 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소규모 그룹 글쓰기부터 토론과 첨삭 과정을 거치는 강도 높은 글쓰기 수업을 학생들이 받게 돼요. 입학 후 졸업까지 하버드 학생 한 명이 평균적으로 쓴 글이 50kg이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졸업생의 90%가 정말 최고의 수업이었다고 손꼽는 것이 바로 이 글쓰기 수업인데, 자,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인 하버드가 이렇게까지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유 뭘까요? 자, 하버드에서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이 꼽은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는 시대의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죠. 그런 리더의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흔히 좋은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버드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좋은 글쓰기를 계속 연마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죠.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작가는요, 매일 글을 써라, 강렬하게 독서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글을 쓰시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날 때 한번 보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요. 맞춤옷처럼 꼭 맞는 글쓰기 훈련법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작가 수업,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대가의 경험과 지혜에서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조선 최대 문장가이자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소설가였던 연암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작법 같은 이론과 실전서들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출판되면서 많은 작법서로 통하는 그런 그 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암이 강조한 글쓰기 비법의 첫 번째는 책을 천천히 정밀하게 읽는 것이 문장에 익히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듯이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책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읽어야지 그게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연암은 관찰하고 통찰하라고 했어요. 한 번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제자한테 숙제를 내줬대요. 붉은 까마귀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글로 한번 써와라 라고 했답니다. 몇 날 며칠 붉은 까마귀를 막 찾아 헤맸죠? 근데 이게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일 없이 그냥 까만색 까마귀들만 한동안 쳐다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연암이 그 제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검은 까마귀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어때요? 당연히 제자는 너무 잘 썼겠죠. 몇 날 며칠 동안 붉은 까마귀 찾느라고 까마귀만 지켜봤을 테니까요. 연암이 제자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글을 잘 쓰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통찰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 연암의 비법은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라는 겁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언제나 내가 아니라 시선의 중심, 시점의 중심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암이 강조한 것은 분발심입니다. 왜 글을 쓰는지 이 목적과 목표를 잊지 않고 모든 기쁨과 분노와 슬픔을 그 글에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글은 모두 헛것이라고 했을 만큼 진정성 있는 글쓰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연암은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현존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글쓰기 훈련법인데요. 스토리는 어디에나 있다, 어느 순간에나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스티븐 킹은 글쓰기 비법을 담은 책으로 유명한 에세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스티븐 킹의 작법,
글쓰기 비법, 노하우가 담긴 그런 책들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스티븐 킹의 글쓰기 비법,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쓰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사적인 글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편하게 자기 표현이나 기록을 위해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대중을 생각하면서 고쳐 쓰기를 반복하면 공적인 글쓰기로의 진입이 쉽다는 조언입니다. 자,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그 3다죠? 다독과 다작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는 것 스티븐 킹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인 건데요. 글쓰기는 단어라는 연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마술이라는 말을 스티븐 킹이 했거든요. 문체, 문법, 단어에서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건 정말 많이 써야만 가능한 일이죠. 네 번째로 스티븐 킹의 조언은 그가 앞서 했던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스토리는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작가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스티븐 킹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주워 들은 대화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왜 염력을 가진 외롭고 막 되게 파괴적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청소부로 일하면서 엿들은 대화를 토대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스티븐 킹은 발견되지 않은 스토리라는 유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작가는 항상 어떻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이 부딪히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얻은 글쓰기 노하우 중에 하나는 지루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쭉 써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 글을 읽어볼 때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느려지는 부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지루함을 주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미 내가 한번 써서 완성한 글도 수십 번, 수백 번 돌아보고 다시 보고 다듬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티븐 킹은요. 글쓰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여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글을 쓰는 일이란 원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글에는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 글쓰기의 꿈과 열망이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4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감을 얻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훈련법이자 비법은 글감을 머릿속 캐비넷에 저장하는 겁니다. 하루키가 생각하는 작가는요. 머릿속에서 서랍을 열고 재료를 꺼내서 글이라는 매직으로 만들어내는 마술사인데요.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스티븐 킹이 얘기했듯이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이 쭉 쌓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글을 쓰는 것만이 좋은 글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더하지 않고 뺄 때 나만의 글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하루키는요, 글은 끊임없이 빼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강조했어요. 머릿속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표현들, 그리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무엇을 빼야 되는지 그 기준은 글을 쓴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루에 원고지 20매씩 규칙적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 워낙 유명하죠. 하루키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데워서 머그잔에 딱 따르고 컴퓨터 켜고 글을 쓰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고 안 써지면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은 페이지를 채우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루키의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고칠 곳이 없을 때까지 고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냈던 하루키지만 자신이 쓴 문장 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잘된 문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키는요, 초고가 완성되면 1차 수정을 하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그걸 2차 수정하고, 보름 뒤에 3차 수정을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4차 수정을 하는, 이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는 작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연암, 그리고 스티븐 킹,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자타공인 최고의 작가들이 전하는 글쓰기에 대한 자신만의 훈련법, 원칙, 이런 것들, 조언들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작가 수업, 작가에게 배우는 글쓰기 이 강의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